예, 바로 이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면서 새로운 보수당에 전격적으로 합류한 김웅 전 부장검사인데요. 그의 목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소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네 라고 바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같은 엘리트들만이 알고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우리만 알 거야, 니네들은 알지 마 라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김웅 검사 광폭 행보입니다. 이현정이. 네.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검경 수사권 갈등 항의 차원에서 이제 사표를 던졌잖아요. 근데 동료 검사 660여 명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4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김웅 검사가 이제 검사 내전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김웅 검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본인이 사직서를 쓴다고 2% 쓰라고. 여기는 이제 검사들이 실명으로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글을 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검사라면 떳떳하게 하자. 우리가 무슨 뭐 자리나 이런 탐하지 말고, 권력 탐하지 말고 검사로 정말 떳떳하자.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나라 검사가 한 2,000명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김웅 검사의 글에 댓글을 달렸는데 이게 660명이 달렸어요. 다 지지 댓글이 달렸는데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단 겁니다. 그건 뭐냐면 검사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요. 실명을 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정권을 치받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거의 본인의 자리를 내놓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들은요. 정권 비판할 때 사표 수고합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정권을 비판 어려운 것인데 그게 현재 검찰의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공소장까지 공개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 사회가 열린 사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속에서 또 민주주의의 공간 속에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옛날로 돌아가는 70년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웅 검사의 지적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김웅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니까 저희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정 변호사님. 네. 눈에 띄는 말들이 꽤 많아서 하나 더 보면 정권 의혹을 수사 중인 후배 검사들이 한밤중에 술 마시고 내게 전화해온다. 형 너무 힘들고 무서워하고 라는 얘기까지 오늘 보도를 통해 했거든요. 예, 김웅 검사의 말이 사실일 겁니다. 그 김웅 검사가 이제 검사대전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형 검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검사가 뭐 일반인과 다른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도 하지만 검사가 만주 벌판에서 무력 항일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생활인으로서 우리 사회 헌법과 법률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열심히 범죄를 수사해서 우리 사회를 맑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최일선 공무원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검사 내재라는 이야기도 자기가 생활형 검사 열심히 해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 부장이 그렇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사실 이제 대검의 이제 미래기획단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에 관해서 정부 여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좌천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 떠나게 됐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언론계에서 지금 검찰 내부가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느냐,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익명으로 해주면 되지 않냐. 익명으로 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검사들 보고 지금 뭐 용기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고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검사들이 약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웅 검사가 이제는 뭔가를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뭐 정치검사 아니었냐, 그래서 사표 던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그는 여의도 정치권에 이래서 뛰어들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 목소리 더 들어보실까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신문 패권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구장차장. 네. 아까 후배들이 무서워요라고 한 거에 이어서 청와대 가서 느낀 건 뭐 답을 좀 정해놓고 하는 것 같더라.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전략이다. 수사권 조정은 뭐 이런. 네. 저것은 이제 김웅 전 검사가 그때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회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이제 그 소회를 얘기한 건데요. 답정너라는 것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을 하기보다는
이번 그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여당이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저것의 이제 진위 여부는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김웅 전 검사가 이번 지금 청와대의 어떤 이 검찰 개혁 일변도 이거에 대해서 이 항의하고 또 그 검사를 그만두고 저렇게 정치권에 투신한 이유가 지금 청와대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제동을 걸겠다라는 이제 그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공수처가 이제 7월부터 출범하게 돼 있지만 20대 국회는 그 5월 29일로 그 임기가 종료가 되고요. 4월 15일 날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원구성이 되면 바로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개정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치권에 투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저하고 네. 화면 하나 더 보실게요. 요즘 정권 비판하는 논객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 무효형 나왔는데 이게 지금 기득권을 누리던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동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진중권 지금 전 교수가 말씀한 저 부분이 전체 진보에 대한 평가라면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은수미 시장의 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대부분까지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어떤 지금의 이심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 받은 거 이게 전체 보수에 대한 평가로 일반화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또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이건 그 검사 측이 주장하고 이제 벌금 300원 나온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뭐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당선 무효이 된 거니까 이게 전체 진보의 문제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최근에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러 뭐 김웅 검사든지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정권을 향해서 뭐 여러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댓글, 유튜브 댓글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때 국회에서 공소장 낭독한 건 뭐냐? 내로남불이다. 예. 지시 안 듣는 검사는 뭐 때려잡아달라, 뭐 추미애 장관 응원하는 댓글도 있고요. 동아일보가 공개한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추 장관이 공개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 한동훈 고검차장은 낙담하지 말고 부산에서 맛있는 회 드시고 푹 쉬세요. 뭐 풍자하는 댓글도 있고 마지막 댓글 볼까요? 노무현 탄핵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든 법 무력화하고 삼보일배 추 장관의 민낯. 오늘도 댓글, 여러분의 댓글 감사합니다. 5개의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 한복판 롯데백화점 본점과 마포 공덕 이마트가 지금 휴점했다는 소식, 23번째 코로나입니다. 자, 오랜만에 정치권 인물이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 두 인물 얘기로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